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봄이 되면 들녘은 무척 바빠지겠죠. 그런데 여기는 겨울 속에 이미 봄의 소리로 가득한 춘천 호반 육묘장입니다. 규모로는 아마도 전국에서 가장 크지 않을까 합니다만 매년 고추, 오이, 도마도, 파프리카 등 연간 약 2,500만 본 이상을 생산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수출할 정도입니다. 자, 오늘은 세계 최초로 FAO의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된 중국 절강성 청전형의 벼물고기 농법 현장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곳을 찾아가면서 세계 중요 농업유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유지 발전되어야 하는지를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현장으로 같이 가시겠습니다. 중국 농업사학회 초청으로 산동성 국제학술대에 참석하기에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발표 내용은 활력 있는 농촌 발전을 위한 농업유산 제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매년 5월경에 열리는 중국 최대의 농업박람회장을 찾았습니다.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로 건축물, 운동경기, 오락장면, 유목민, 그리고 사회체제 선전 등등의 모습을 담은 솜씨도 놀라웠거니와 농산물의 다양한 활용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이어 최초로 유엔식량농업기구의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록된 절강성 청전현으로 출발했습니다. 온주 공항로비 벽에 걸린 전통춤과 곡선의 아름다운 계단식 논 사진은 절강성이 아열대 지방임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목적지로 가면서 역사문화 도시인 온주시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인구 800만 명의 이 도시는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온주로 가라고 할 정도로 뛰어난 상수를 지닌 곳으로 미국 9.11 테러 때에는 뉴욕의 온주 화교와 함께 대량의 미국 성조기를 공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금나라에 쫓긴 남성의 고종 황제가 이곳 강 한가운데 강심도에서 세월을 보낸 것이나 서구 열강에 의한 불평등한 중국 해안도시의 개항과 마찬가지로 이 도시에도 유럽식의 거리가 조성되는 등 중국 현대사의 한복판에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온주시에서 1박한 후 다음날 이른 아침 청전현으로 가기 위해 남온주역으로 갔습니다. 역 근해로 들어가는데 마치 공항과 같은 삼엄한 검색대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어 20분 만에 목적지에 내리면서 본 벽에 걸린 청전 벼물고기 쌀이라는 그림이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청전역 밖으로 나오자 바로 벼물고기 농법 마을인 용현 중국 전어촌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도중 산사태로 난 것으로 보아 깊은 산간지대임을 알았습니다. 드디어 산으로 둘러싸인 전어촌 마을에 들어서자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된 마을이라는 다양한 조형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점점 마을 안으로 들어가니 5월이라 모내기 준비를 위해 예로부터의 소를 몰아가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썰에 지나는 농부의 모습에 과거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여기서 더 들어가니 대형 물고기 조각상들이 또다시 위험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울창한 대나무 숲을 바라보며 마을이 다랑이 논 정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올라가는 도중 다양한 논농사 모습을 그린 조각상들이 재미있게 맞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들이 노는 논과 하부 원두막을 지나 마을과 논들을 잘 내려다볼 수 있는 상부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전망대에 오르니 마을 주민이 나그네인 줄 알고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전원 경관은 정말 뛰어났습니다. 몇백 년도 아니고 2000년이란 그 오랜 시간을 이토록 관리를 잘 해왔다고 하니 경외심마저 일어났습니다. 그는 마을 경관과 2000년을 이어온 다랑이 농가 벼 물고기 농법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미리 알고 온 내용이지만 그는 UN 식량농업기구 FAO의 세계 중요 농업유산 1호로 등재된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랑이논 뒷산의 마을 공동묘지를 돌아 마을 인구 감소로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는 폐농지가 적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물관리 시설을 살펴보는 사이 물고기를 잡아먹으려는 새가 논 한가운데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새들로부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망이 논이나 연못 등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큰 새들이 나타나면 물고기들은 잽싸게 그물이나 쌓아놓은 나무 밑으로 숨어 버립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집의 앞이거나 뒤에는 우리가 텃밭을 갖고 채소를 기르듯이 반드시 물고기를 기르는 작은 연못 등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하자면 노천 수족관이지요. 필요할 때마다 쉽게 물고기를 잡아 요리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마을에는 이곳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다양하고 많은 숙박시설들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벼 물고기 농법을 이용한 농촌관광이었습니다. 절강성 온주시에서 아침부터 이곳을 찾았다는 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친절하게 혼자 온 나에게 안내를 해주겠다며 동네 돌담 골목길, 문화예술의 집, 500년 고택 등을 안내해 주기도 했습니다. 뜻밖에도 선명한 십자가와 기독교당이라고 쓰여진 건물이 있음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 옛 농기구가 걸린 노변 미니 농업박물관도 보였습니다. 이어 점심을 위해 찾은 세계유산 마을 식당에는 이미 여러 손님들이 물고기 요리를 들고 있었고 나도 같은 요리를 주문했습니다. 주인은 주방 뒷문에 작은 연못에서 바로 잡은 물고기 요리를 내놨지만 어떻게 먹어야 할지 망설여지더군요. 주인은 한국에서 일부러 이것을 찾아온 줄 알고 몇 권 안 남았다고 하며 절강 청전 벼물고기 공생 시스템이란 책을 주었습니다. 책을 보니 1년간의 벼물고기 농법 전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당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마치 세계농업유산 박물관과 같았습니다. 2층에 오르니 우리나라의 제주 돌담 농업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세계 중요 농업유산 지역이 사진과 함께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동시에 벼물고기 농업유산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밖으로 나오니 말린 물고기를 파는 노인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음을 보고 정말 이 마을은 벼와 물고기로 2000년이란 인연을 맺어온 마을임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렇게 전어천의 이모저모를 살펴본 후 청전 시내로 돌아와 이 지역의 유명한 석조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이곳에도 벼 물고기 공생 모습, 수수, 딸기, 포도, 논 물고기 등이 옥으로 변하여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2005년 최초로 FAO의 세계 중요 농업유산이 등재된 청전현의 벼물고기 농업 현장을 둘러보면서 다시 한번 농업의 가치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세계 중요 농업유산 제도가 2002년 FAO에 의해 제창된 이래 2020년 6월 현재 22개국의 61개 지역이 등재되었습니다. 이는 수백 년 이상 전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농업유산이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보존관리에 소홀하여 훼손되거나 소멸되는 등 위기에 처한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었습니다. 우리 인류 문명 발전 뒤에는 인류 문명의 흑마을 가르는 먹을거리 등을 조달하는 농업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의 발굴과 보존을 통해 새로운 인류 문명을 창조하려는 노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하루 묵었던 청전현의 호텔문을 나섰습니다. 여기는 호반 육묘장의 도마도모 생육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농업 농촌이 안고 있는 문제가 여럿이 됩니다만 그 중에서도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가 아닌가 합니다. 이는 세계적인 도시화 현상이기는 해도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말이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푸는 방법의 하나로 중요 농업유산 제도를 확산시켜 식어가는 농어촌의 활력을 되찾고 싶은 마음입니다. 앞으로 직접 방문한 세계 중요 농업유산 지역을 소개하면서 농업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일을 여러분과 함께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또 뵙기로 하고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